스포츠.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훤하게 나오십니다, 두 분. 잘생겨 보이나요? 예. 예, 원래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도 여러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로 오시면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야구가 코로나19 때문에 결국 중단이 되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프로야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중단됐습니다. KBO는 오늘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정된 이번 주 경기를 모두 추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단장들이 참가하는 실행위원회가 있었는데 리그 중단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요. 네. 오늘로 결정이 미뤄졌는데 10개 구단 사장들 그리고 KBO는 리그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8일 터진 서울 원정 숙소발 확진자 사태가 발단이 됐는데요. 예. NC의 잠실 원정 숙소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튿날 또 NC 선수단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6일하고 7일 잠실에서 맞대결한 두산도 검사 결과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또 NC 선수단에서도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확진자가 나온 구단이 2개 구단이고, 그렇습니다. 이 2개 구단과 또 열릴 예정이던 또 열렸던 선수들 다 검사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다들 밀접 접촉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육지책으로 이렇게 경기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예,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1군 선수 확진 사례가 무려 예. 5명이나 한꺼번에 이제 그러니까요. 쏟아지면서 리그 중단 여부가 논의가 됐고요. 결국 KBO 리그 이사회는 리그 중단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리그 중단은 정말 최후의 카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했던 상황이고요. 사실 KBO는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선수 혹은 코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리그를 강행하겠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서 6월 말이었죠. KT 코치와 또 두산 프런트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강행하겠다. 대체 선수로 중단 없이 운영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거든요. 하지만 KBO는 두산과 NC의 1군 선수의 확진 및 밀접 접촉자들이 비율이 이제 60%가 넘어감에 따라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타 팀의 잔여 경기 역시 형평성 문제로 개최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형평성 문제라는 게 나올 법했던 게 근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경기가 있을 뻔했는데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이 굉장히 헛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두산이 1군 선수들이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네, 일본 NC도 선수, 마찬가지고요. NC랑 두산이 1군 선수 다 빠지면 경기가 만약에 열린다 해도 2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과장이 된 게 많습니다. 사실 두 팀이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 올랐던 강팀이고 1, 2군 뎁스는 여전히 두텁습니다. 실제로 전원이 격리 대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NC 같은 경우에는 배재한 선수, 군입대한 배재한 선수를 제한 11명의 선수가 자가격리에서 제외됐고 두산은 13명의 백신 접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에서 16명만 2군 선수로 대체하면 되는데 사실 정규 시즌 기간 1, 2군 오르내리는 선수들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NC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구단이 좀 앞장서서 리그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평상시 좀 방역 지침을 좀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좀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정세영 기자는 그러면 그동안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방역을 좀 느슨하게 지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동안. 지금 NC 같은 경우에는 원정 숙소를 쓰는 선수단이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NC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소문이 좀 더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선수들의 방역 지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고요. 결국 선수들의 방역 지침 위반이 결국 리그 파행까지 몰고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소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올림픽 휴식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중단이 되고 이게 올림픽 휴식기까지 합치면 얼마나 3주가 되죠. 예, 3주요? 원래는 예. 다음 주에 올림픽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번 주 경기가 모두 이제 수능 결정이 나면서 3주 동안 쉬게 됐습니다. 총 28일간 리그를 중단하기로 되는데요. 예. 올림픽 브레이크를 감안을 하면 사실상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열린 예정이었던 30경기만이 추가로 취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30경기가 취소가 됐으면 재개는 언제입니까? 저기는 8월 10일인데요. 이게 지금 각 구단마다 좀 팀 사정이 다 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KT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산하고 NC하고 이번 주 맞대결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리그 이제 수년 결정이 내려지면서 네. 좀 아쉽게 정의 전력으로 좀 쌓았다면 KT로서는 지금 1위인데 더 1위 자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이런 기회를 좀 날려버린 셈이고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하나전을 끝으로요.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사태들은 경기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까지 쉬어야 되니까 한 달 이상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 감독에게 우려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 예, 좀 불펜진이 좀 많이 지쳐 있는데 그리고 선수들도 최정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생각하시기에 이번 아주 긴 휴식기에 네. 가장 이득을 보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지금 뭐 불펜이나 아니면 마운드에서 좀 정리가 안 된 팀들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SS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집단 마무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 기회로 좀 재정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일단 소집이 돼서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정상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20일부터 훈련에 돌입을 하고요. 또 23일엔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 스타 팀과의 그 평가전도 예정대로 치를 예정입니다. 이어 25일에는 키움과 연습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26일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다만 평가전이나 뭐 연습 경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게 됩니다. 무관중이지만 그래도 평가전 다 치러진다니 좀 그건 다행입니다. 네. 뭐 일단 일본의 대표팀으로 선발이 되면 다들 이제 백신을 맞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백신 접종이 100% 완료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4세 이하 라이징 스타 팀이 네. 올림픽 대표팀이랑 이제 평가전 붙잖아요. 네. 결정됐습니까? 명단? 그렇습니다. 좀 쟁쟁합니다. 쟁쟁합니까? 네, 눈에 띄는 선수들만 좀 꼽아보면 지난해 KBO 리그 신인왕 수상을 했죠. KT 소용준 선수 그리고 NC의 파이어볼러 송명기 선수 LG의 또 이민호 정우영 선수 등이 투수로 이렇게 합류를 하고요. 네. 내야 대표 선수들 명단을 봐도 한화의 정은원, 롯데 한동희, 한화 또 노시환 선수들을 거포들이 좀 포진을 했습니다. 외야수로는 기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최원준, SSG의 최지훈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포수는 2명인데요. 롯데 정복훈 선수, 상무에서 뛰고 있는 김영준 선수가 합류했습니다. 지금 대표팀 이끌 감독도 확정이 됐는데 김시진 KBO 리그 KBO 기술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를 라이징 스타 팀. 네. 좀 뭐 거의 쟁쟁한 선수들로 구성이 됐는데 물론 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이유들이 다 있었겠죠. 네. 붙으면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래도 형만한 아웃은 없다. 형이 이기지.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주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훈련이니까 평가전이니까 그냥 조금 한 70% 80% 정도? 제 생각에는 라이징 스타팀 분들이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좀 눈도장을 좀 나중을 위해서라도 찍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일단 해봤습니다.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눈도장을 받아놓을 그렇네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코로나 변수에 대비를 하는 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올림픽에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온 선수들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네요. 아니요. 이게 대진 방식을 좀 바꿀 수 있다라고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 6개 팀이 3개 팀씩 2개조를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별리그 순위에 따라 변형 패자 부활전 방식의 노가웃 스테이지를 펼치는데요. 만약에
대회 직전에 코로나19로 뛰지 못하는 팀이 나올 경우에 라운드 로빈 방식, 그러니까 조별리그로 순위를 가지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라운드 로빈 1, 2위가 결승에 진출해 금메달을 다투고 3, 4위는 동메달 결정전을 벌이게 되는 이런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아직 바뀐 건 아니고 바꿀 수 있다. 네. 나오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네. 그 나라가 아예 출전 자체를 못하면 이런 시기에 또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있는 게 네. 금메달 결정전에 좀 못 튀는 팀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면 이전 대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이 결승에 오르고요. 동메달 결정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결전하는 팀이 나오면 상대 팀이 경기 안 하고 그냥 동메달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에 가서도 이 전 세계 모든 선수단들이 좀 방역 지침을 정확하게 지켜서 안전한 올림픽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는 프로야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장마까지 겹쳐서 참 어수선했거든요. 치열한 순위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위 경쟁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많이 못한 팀들도 있어서 네. 순위 경쟁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순위 어떻습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과 순위 변동이 없었는데요. 1위는 KT고요. 2위는 LG, 3위는 삼성, 4위는 SSG입니다. 그리고 5위 NC, 6위 키움 그대로입니다. 이들 6개 팀은 모두 5할 승률 이상을 기록했고요. 8위부터는 5할 승률 밖의 팀인데 롯데가 8위, 기아가 9위, 하나가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야, 그런데 5, 6위가 게임 차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경기 수 때문에 승률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야, 이 허리 싸움이 아주 볼만합니다. 앞으로 좀 더 치열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아쉬운 두산, 롯데, 기아, 하나 팬들은 이 쉬는 기간 동안 절치부심해서 그렇죠. 연승만이 답이다 지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크드라고 하죠. 크드. 예. 네. 크트. 예. 크트. KT는 건재했네요. 1위 자리는 지켰지만 지난주 성적은 1승 3패로 다소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더 있는 한 주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바로 에이스 쿠에바스 선수의 호투입니다. 쿠에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이제 좀처럼 반전을 하지 못하면서 퇴출설까지 나왔는데요. 그리고 2군에도 또 다녀왔고요. 하지만 8일 삼성전에서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7월 2일 경기에서도 7.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거든요. 7월 들어서 2경기 연속 호투를 펼치면서 가뜩이나 잘 나가는 KT 선발진의 에이스 투수까지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 쿠에바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이제 직구 비중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을 해요. 근데 요거를 조금 낮추고 슬라이더나 커터, 체인지업 등 변화구 구사위를 늘리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 이 쿠에바스는 직구안 던질 것이다. 기자들이 예상하고 왔는데 그렇죠. 공이 막 천천히 들어오고 변화가 무쌍하니까. 지금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이강철 감독이더라고요. 이강철 감독이 쿠에바스 선수는 언젠가는 네. 회복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쿠에바스가 에이스 역할을 이제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9위인 기아가 지금 연승을 보니까 6연승을 했네요. 네, 드디어 기아가 힘을 바짝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6경기에서 전승을 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기간 팀 평균 자책점, 팀 타율 모두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맞고 또 잘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주축 선수들의 복귀가 역시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귀했군요. 네, 마운드에선 에런 브룩스가 큰 힘이 돼주고 있고 타선에선 최영우 선수가 돌아와서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11일 광주 KT전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주전급 포수 2명이 모두 자리를 비웠거든요. 힘든 경기가 예상되기도 했는데 6회 말 최영우 선수의 2점짜리 결승 홈런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화의 승률을 보니까 3할 때예요. 맞습니다. 적게 이기고 많이 졌군요. 네. 예, 그래도 이
반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 3연전을 다 잡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SSG를 상대로. 네. 사실 SSG와의 주말 3연전이 좀 중요했던 게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2승 7패로 상당히 뒤져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 주말 3연전에 2승 1패로 선전했습니다. 일단 뭐 카펜터, 김민우 선수 선발 두 투수들이 승리를 따냈는데 한화의 승리 공식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선발 투수가 긴 이닝을 끌어주고 네. 타선이 어느 정도만 터져도 승리할 확률이 높은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 3연전 같은 경우에는 카펜터, 김민우 선수가 모두 6이닝 이상을 끌어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줬고 네. 여기에 타선도 대량 득점 8점을 낸 경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경기를 좀 쉽게 풀고 갔습니다. 김성현 또 말루포 장난 아니었어요. 와, 그러니까 SSG가 점수를 많이 내줘도 워낙 이 화력이 세니까. 맞습니다. 야, 근데 이 점수 차는 못 뒤집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SSG야말로 다른 팀도 아니고 이 한화를 상대로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SSG의 키워드는 돌이켜보면 5월에도 버티기, 6월에도 버티기였는데요. 7월 들어서는 조금씩 좀 지쳐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 이재원, 최정 등 주축 선수들의 작은 부상 소식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벌써 3시리즈째 루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까스로 수입회를 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난주에는 7경기에서 3승 4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성현 선수가 2경기 모두를 좀 책임지는 모습이었는데 11일 인천 하나전에선 개인 통산 2번째 말루포를 쏘면서 연패를 끊어줬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집단 마무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무리로 뛰었던 서진용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거든요. 뭐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위가 좀 예전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 들어 등판한 3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했고 또 이 가운데 2차례나 패전 투수가 됐거든요. 일단 올림픽 브레이크 전까지 집단 마무리로 버틴다는 전략이었으나 조금 더 앞당겨서 재정비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집단 마무리라는 것은 제일 좋은 컨디션의 투수가 네. 9회 이기는 상황에서 나가서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은 또 김상수 선수고 그러다가 김태훈 선수 갔다가 다시 서진용 선수로 왔다가 지금 또 서진용 선수가 안 좋아서 2군으로 내려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휴식기가 상당히 반가운 입장입니다. 일단 이 순위표가 당분간은 뭐 계속 가겠죠. 그렇죠. 예, 중단됐으니까. 경기가 없기 때문에. 야, 앞으로 뭐 이 판도의 변화를 주려면 뭐가 필요하고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역 선수들이 후반기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재정비 기간 동안 얼마나 좀 합류해서 기량을 찾아서 팀의 보탬이 될지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엄상백 선수가 돌아오면서 마운드가 너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키움도 송성문 선수가 또 복귀전에서 또 좋은 활약을 펼쳤고 롯데 같은 경우 포수 안중열 선수들이 합류를 했는데 이런 선수들이 후반기에 팀에서 새로운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부상 악재가 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만 해도 4번 타자로 맹활약 중이던 정훈 선수가 이제 전력에서 이탈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3주간의 시간을 좀 벌은 만큼 조금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이점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상병동 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치고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3주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예, 3주 동안 몸 잘 만들어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상 선수들이요. 원태인 선수가 가장 먼저 10승고지를 받았군요. 맞습니다. 10일 롯데전에서 5이닝 1실점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10승고지에 가장 먼저 선착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기록을 보면요. 5이닝 동안 77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더 던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는 있는데 네. 이날 경기가 롯데가 이제 4초 공격을 앞둔 7시 54분에 중단됐고 이후 112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보통 투수가 교체가 되거든요. 네. 하지만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3대1로 삼성이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또 10승이 걸려 있어서 삼성이 원태인 선수를 계속 등판시켰고 원태인 선수가 5이닝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대망의 10승고지를 정복했습니다. 이야, 벌써 10승이면 이 추세라면 몇 승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삼성이 80경기를 치렀거든요. 64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원태인 선수가 80경기에서 15차례 등판을 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감안하면 남은 시즌에는 최대 12번 정도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데요. 10승을 더해야 20승인데 20승까지는 뭐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일단 반타작만 하더라도 에이스 투수의 지표인 15승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평균 자책점 토종 선수가 1위
얘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위하고 로켓 선수가 1위인데요. 불과 0.16 차이. 지금 원태인 선수가 2.54거든요. 요거 한번 뒤집기 한번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승 부문에서 어떻습니까? 이 삼성의 원태인 선수를 추격하고 있는 다른 팀 선수들은요? 지금 현재 KBO 리그 4명의 투수들이 나란히 9승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유일한 토종 투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의 김민우 선수입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승수를 따내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승선을 했거든요. 생애 첫 2자리 승수에 도전 중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에서 규정 이닝을 채운 토종 10승이 나온 것은 2010년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입니다. 이게 11년 만입니다. 10승하면. 네. 씁쓸합니다. 2015년에 안양명 선수는 10승 거두긴 했지만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선발 투수하고 불펜 투수 겸업을 했던. 그랬으니까. 자, 지난 한 주 야구 한 잔이 선정한 MVP를 선정할 시간입니다. 저는 기아의 최용우 선수를 뽑겠습니다. 역시 6연승. 네, 기아의 최용우가 있고 없고의 이 확실한 전력차가 보이고요. 있다 없으니까. 6연승의 1등 공신이고요. 아까 이진 기자 말씀해 준 대로 홈런도 쳤고 주간 타율이 4할 4푼 4리였는데 리그 5위였습니다. 결국 해줘야 할 때 한 방을 해줄 선수 딱 최용우 선수였습니다. 최용우 선수 타석에 있으면 듬직하죠. 든든하죠. 네, 듬직한 게 든든한 게 그냥 형님 같습니다. 형우 형. 네. 자, 이혜진 기자가 뽑은 MVP는요? 저는 키움의 새로운 4번 타자로 활약 중인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포수 박동원 선수 꼽아봤습니다. 지난주에도 4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7리, 2개의 홈런 9타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올 시즌 박동원 선수는 장타력 부문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홈런 16개로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대로라면 목표로 했던 20개도 무리 없이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주 포지션이 포수잖아요. 네. 지금 지명타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움 구단에서 이 포수를 계속 고수를 할 것이냐, 지명타자로 변신시킬 것이냐 고민을 중인데 박동원 선수 개인은 포수를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나는 포수를 나가도 이렇게 잘 칠 수 있다는 걸 좀 고수하고 있는데 키움에서는 지금 포수 자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지영 선수도 있고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4번 타자 자리에서 타격만 좀 잘해줘도 우리 팀의 큰 전력의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타격이 키움이 이제 중심 타선에서 굉장히 좀 흔들렸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가 빠져 있는 것도 그러니까 크죠. 박병호를 대신할 다른 박동원. 네. 별명이 또 뭐 인터넷 보니 참치라고 하고요. 네. 원래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기를 짚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또 경기가 이제 사실상 3주 동안 중단이 돼버리니 올림픽 끝날 때까지 월요일 날 우리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만나야죠. 그래도 다음 주 얘기는 무슨 얘기해 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좀 올림픽 야구 소식 겸 이런저런 얘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